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과 대사라는 것은 2장뿐만 아니라 3장부터 우리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1절에서는 이 에너지, 그리고 대사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에너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로는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J라고 쓰고요. 줄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모든 활동을 하는데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인체 내에서의 에너지는 여기 신체 활동에도 사용된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 유지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라는 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알아야겠죠. 자, 밑에 일을 보시면, 자, 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봅시다.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 힘이랑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한 양을 일이라고 한대요. 자,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근데 얘도 이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단위로 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힘 곱하기 거리가 1인데, 자, 그냥 거리가 아니라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라고 해요. 자,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얘는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요. 그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kg짜리 바벨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힘들겠죠? 힘은 들지만 저는 일을 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리가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제가 일을 한 게 되려면 이 바벨을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 이건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벨을 들어 올리는 힘,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랑 위로 들어 올리는 거리, 힘과 거리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일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일이고, 다시 에너지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해요. 자, 보시면 열 에너지, 우리 뜨거운 그 열 에너지 있죠. 그리고 빛 에너지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 또 핵 에너지. 핵 에너지는 우리 핵폭탄에 들어있는 에너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얘를 더해서 기계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일단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가 바로 이 운동 에너지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그럼 위치 에너지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널뛰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사람 한 명이 가만히 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 운동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죠. 운동 에너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힘으로 이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여기로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에너지를 갖는데 그게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이 위치 에너지도 더 큽니다. 자, 그래서 그게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되겠고,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기계적 에너지라고 하냐? 자, 보시면 자, 이 사람은 지금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내려옴으로써 점점 위치는 낮아지죠. 이 위치 에너지는 낮아집니다.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낮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높아진다. 즉,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기계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기계적 에너지. 우리 운동 생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을 한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때 있는 이 에너지의 형태는 우리 기계적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영양분에 들어있는 에너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들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 안에 이 결합들, 화학 결합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화학 결합 사이사이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이 화학 결합에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의 형태를 봤는데, 자, 그런데 이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뭐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이 전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운동 생략이니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운동할 때는 기계적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때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죠? 어디서 에너지를 얻나요? 자, 우리는 뭔가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에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화학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할 때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자, 이 예시를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인체의 운동은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초는 이 화학 에너지죠. 우리 영양분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를 얻고요. 이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리고 아까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했죠. 그리고 신경 활동. 자, 신경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기적 에너지 형태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 활동을 위해서는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체 운동할 때 이 화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대사. 우리 기초 대사량. 뭐 이런 말도 쓰고, 아니면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잘 일어난다. 이런 말도 쓰죠. 그때 쓰는 이 대사라는 말인데, 자, 대사라는 거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자, 물질의 변화 과정.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과정을 다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물질의 분해라는 게 있고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해라는 거는 어떤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작은 여러 물질들로 쪼개지는 거를 분해라고 하고요. 합성은 반대로 이 작은 물질들을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대사는 이 물질의 분해와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대사 과정의 종류 두 가지가 있겠죠. 합성이랑 분해.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화작용이라는 말과 이화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동화작용이라는 게 합성이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분해예요. 자, 아시겠죠? 자, 동화작용부터 보시면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때 에너지가 저장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합성을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하나의 큰 분자로 되는 이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동화라는 말을 언제 쓰죠? 동화.
우리 전래동화 말고 동화된다. 뭔가 뜻을 같이 한다. 하나로 동화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쪼개져 있다가 하나의 분자로 되는 이 과정을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때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화학 에너지 설명할 때 이 물질들의 결합 사이사이에는 에너지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얘네들이 하나로 뭉칠 때 결합을 하겠죠. 근데 결합 사이에 에너지들이 저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들 사이의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화작용의 예시를 보시면 우리 광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광합성, 식물이 하는 거죠. 그죠? 가끔씩 날씨 좋은 날 사람들이 나가서 광합성 한다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이 하는 겁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 H2O, 얘네들의 원자들을 이용해서 이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분자들을 합성해서 상대적으로 큰 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탄소를 이용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거라서 요 탄소 동화작용이다. 자, 광합성이 동화작용의 예시가 되겠고요. 자, 이화작용 보시면, 자, 얘는 반대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이화작용이 나와 있죠. 요 큰 물질이 작은 분자들로 쪼개진다. 이게 이화작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된다. 여기 아까 결합들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결합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소비된다,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사이의 결합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이화작용의 예시는 요 광합성과 반대예요. 이 식물들이 아까 탄수화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요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큰 탄수화물을 작은 물질들,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에너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화작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화작용의 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다가 서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죠. 요 이자, 이단.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막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사 과정의 두 종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와 대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 기출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체내 대사 과정은 물질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역과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니은으로 구분된다. 자, 대사 과정 방금 봤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물질을 합성하는 거는 동화작용이고요. 물질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기역은 동화작용, 니은은 이화작용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체 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자, 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하여 조절된다. 자, 요것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자, 문제 보시면 인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에너지의 전환 과정,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화학 에너지, 음식물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운동은 기계적 에너지다. 그래서 정답은 화학적을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와 대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아까 에너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 아까 전에 물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힘이랑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일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다. 이 거리 중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일을 구하는 공식. 자, 공식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공식 이미 배웠어요, 우리.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이게 공식입니다. W는 F 곱하기 S. 자, W는 일이고요. 그죠? work해서 일이고, F는 힘, 그리고 S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라는 거죠. 자, 여기 W는 일이라고 했고요. 자, F는 힘 또는 무게라고 하는데, 자, 무게는 뭘까? 무게. 잘 들으세요. 무게도 힘입니다. 힘. 자, 무게도 힘이다. 기억하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 무게, 몸무게 얘기할 때 우리 몸무게를 재죠. 근데 그거는 우리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그걸 뭐라 하죠?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의 크기를 재는 게 그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력과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이 무게도 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시겠죠? F는 힘 또는 무게를 말하고요. 그리고 S는 거리인데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의 방향까지 아셔야겠죠.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일은 단위로 아까 줄을 사용한다 했죠. 에너지랑 똑같이 이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킬로폰트 미터라는 단위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일의 단위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줄이라는 거는 1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거예요. 자, 뉴턴이라는 거는 힘의 단위고요. 그리고 미터, 몇 미터, 요거는 거리의 단위죠. 자,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해서 1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 kpm이라고 쓰고요. 자, 이런 단위도 일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킬로폰드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자, 킬로폰드, kp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얘는 1kg의 질량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힘의 단위예요. 자, 1kg. 자, 우리 몸무게 얘기할 때, 뭐, 너 몇 킬로야? 뭐, 70kg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무게가 아니라 질량에 대한 단위예요. 자, 질량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게는 힘이라고 했지만, 이 질량은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kg,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힘이 아니라 질량의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kg의 질량에 대한 중력의 힘, 그거를 1킬로폰드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이 킬로폰드라는 힘의 단위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뭐 60kg에 대한 중력의 힘을 나타내려면 60킬로폰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킬로폰드 미터라는 것도, 자, 킬로폰드가 힘의 단위라고 했고요. 미터가 거리죠. 그래서 얘도 힘 곱하기 거리 해서 킬로폰드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의 단위, 줄과 킬로폰드 미터를 봤는데, 자, 얘네들은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변환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 1줄은 0.102 킬로폰드 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킬로폰드 미터는 9.81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9.81줄은 0.00981 킬로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킬로라는 거는 1000을 의미해요. 1000. 숫자 1000. 그러니까 1 킬로줄이라는 거는 1000줄이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킬로는 1000이다. 자, 우리 1kg은 1000g이고요. 자, 반대로 우리 1000분의 1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 밀리. 그래서 1mg은 1000분의 1g이다. 자, 아시겠죠? 킬로는 1000, 밀리는 1000분의 1. 자, 어쨌든 이 1kg줄은 1000줄이죠. 자, 그 말은 1줄은 0.001kg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81줄이라고 하면 0.001 곱해서 0.00981kg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줄과 킬로폰드 미터를 서로 변환할 수 있다. 근데 뭐 0.102 이런 숫자들을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숫자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1, 그리고 1의 양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1의 양을 구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자, 1의 측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헬스장 가면 유산소 운동 3대장이 있죠. 그렇죠? 뭐 많이 하시는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사이클.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거, 천국의 계단 많이 하죠.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 나오죠. 우리 천국의 계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뒤에는 그 트레드밀도 나옵니다. 또 뒤에 가시면 이렇게 사이클도 나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제일 먼저 계단부터 나오는데, 자, 계단에서 일의 측정. 자, 얘는 스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 스텝은 뭐 계단은 아니지만 우리 헬스장 가면 뭐 이렇게 생긴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느낌 오시나요? 자, 요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계단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계단에 초점 맞춰서 계단에서 일의 측정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W는 F 곱하기 S다. 자, 요거를 쓰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W는 F 곱하기 S다.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이 F, 힘 또는 무게라고 했죠. 이 F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60kg이라고 했는데 이때 F는 60kP가 됩니다. 자, 아까 킬로그램에 대한 힘의 단위가 킬로폰드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뿐만 아니라 뭐 트레드밀, 사이클 다 비슷해요. 이 F는 구하기가 쉬운데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거는 이 S, 거리라고 했죠. 이 거리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S를 잘 구해야 이 일의 양을 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는 힘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계단 보시면 우리 힘의 방향, 이 힘의 방향은 이쪽 수직 위쪽 방향이에요. 이쪽 수평 방향은 없나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수평 방향의 운동 시 일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수직 방향, 위쪽 방향으로의 힘만 고려를 한다. 자, 왜 이쪽이냐면, 자, 아까 우리 바벨을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 체중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우리 몸, 체중을 위로 들어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힘의 방향이 이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 위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힘의 방향이고요. 우리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거는 이 수직 이동 방향,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60kg인 남성이 개당 30cm인 계단을 분당 50회 속도로 10분 동안 올랐을 때 한 일을 구하여라. 자, 아까 전에 이 F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체중이 60kg, 이 60kg을 들어 올리는 힘, 60kP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죠. 자, 요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 개당 30cm인 계단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당 30cm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0cm짜리를 몇 개 오르는지 얘를 구하면, 얘를 곱하면 총 수직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분당 50회의 속도. 자, 50회. 분당 50회고요. 여기다가 10분 동안 오른 거예요. 자, 1분에 50회 오르는데 10분 동안 했으니까 자, 이거 곱해주면 500회, 500개의 계단을 오른 게 됩니다. 자, 약간 팁을 드리면, 자, 분당 50회죠. 이 분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분을 곱하죠. 이 분. 이렇게 되면 이 분이 약분 됩니다.
이렇게 단위가 약분되면서 곱했을 때 500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계단 30cm짜리를 500개 올랐다. 자, 그러면 총 오른 거리는 15,000cm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5,000cm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일의 단위 킬로폰드 미터라고 했죠. 그죠? 킬로폰드 센티미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15,000cm는 몇 미터죠? 150m입니다. 150m. 150m 해서 곱해주면 9,000kPm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9,000kPm에 일을 한 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일의 단위를 킬로줄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9,000kPm에서 얘를 봐야 돼요. 1kPm는 0.00981kJ이다. 제가 숫자를 외우는 거 아니라 했죠?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양변에 9,000 곱해주면 9,000kPm는 9,000 곱하기 0.00981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88.29kJ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문제 나오면 W는 FS부터 써라. 근데 F는 문제에서 준다고 했어요. 60kg이니까 60kP로 바꿔라. 근데 우리는 이 S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 S, 개당 하나당 30cm고 이 30cm짜리를 몇 개 오르느냐를 구해서 곱하면 이 총 거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당 몇 cm인지 총 몇 개를 올랐는지 구해서 이 S를 구해서 그러면 아까 F 구했던 거랑 곱하면 이 일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계단에서의 일의 측정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계단에서의 일의 측정,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 한번 조지고 왔고요. 그러면 우리 러닝머신, 트레드밀도 한번 해야겠죠. 자, 트레드밀에서의 일의 측정을 볼 건데,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나오면 W는 F 곱하기 S다. W는 FS. 요거부터 쓰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F는 문제에서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체중이 50kg이다. 그러면 얘는 50kPa.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요 S,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러면 이 트레드밀에서 힘의 방향이 대체 어디냐? 자, 얘도 아까 계단이랑 마찬가지로 요 체중을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요 힘,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의 힘입니다. 자, 아까 계단에서도 이렇게 체중을 들어올리는 요 힘이라고 했죠. 이 트레드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트레드밀 수평 방향의 운동 시 요 일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요. 요 수직 방향을 고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중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러닝머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사를 설정해야 돼요. 이렇게 이 경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죠? 그냥 하는 거 쉬우니까 러닝머신에 경사를 올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측정을 한다. 자, 어쨌든 이 힘의 방향은 이 수직 방향으로의 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S, 얘는 수직 방향으로의 거리, 수직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S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 주질 않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이 트레드밀의 총 이동 거리, 얘를 A라고 할게요. 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사도를 문제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A와 경사도를 곱해서 이 수직 이동 거리 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는 A 곱하기 경사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퍼센트, 경사도의 퍼센트가 있는데 이 퍼센트가 우리말로 하면 백분율이죠. 백분율. 100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분의 10. 그래서 0.1이 됩니다. 자, 그럼 20%는 0.2겠죠. 그죠? 그러면 5%는 얼마죠? 5%는 0.5가 아니라
100으로 나눠서 100분의 5니까 0.05가 됩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경사도를 곱하는데 만약에 10%다 라고 하면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0.1을 곱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5%면 0.05를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A를 구하고 경사도를 곱해서 요 S,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체중이 50kg인 여성이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10% 경사도에서 200m/min 분당 200m의 속도로 40분 동안 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을 구하여라. 자, 우리 W는 FS부터 쓰라고 했죠. 자, F 보시면 50kg이니까 50kg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S를 구해야 되는데, 자, 200m/min의 속도로 40분 동안 운동했다. 자,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요 A, 요 트레드밀의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m/min. 여기다가 40분이죠. 40min. 이렇게 하면 요 분, 미닛이 약분이 되면서 계산해보면 2, 4, 8. 8000m가 나와요. 자, 요게 S가 아니라 요 A를 구하는 겁니다. 자, A가 8000m다. 그죠? 그리고 요 경사도가 10%. 그러니까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0.1을 곱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8000m 곱하기 0.1을 곱해서 요 S는 800m가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50 곱하기 800 해서 4만 kgm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의 양은 4만 kgm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킬로줄로 구하라고 하면, 자, 요걸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 되겠죠. 4만 곱하기 0.00981 해서 392.4kg이 나옵니다. 자, 트레드밀의 일의 측정. 자, W는 FS 쓰시고요. F는 문제에서 준다. 그리고 S를 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A를 구할 수 있다 했고요. 여기다가 경사도를 곱해주면 이 S가 나온다. 그래서 이 F랑 S를 곱해주면 1이 나온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단에서의 일의 측정, 그리고 트레드밀에서의 일의 측정을 배워봤습니다. 쌤, 사이클은요? 자전거는 요거랑 조금 달라서 뒤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단 우리 계단, 그리고 트레드밀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헬스장 가서 천국의 계단, 트레드밀 할 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W는 FS, 그죠? 계단 올라가면서 W는 FS, W는 FS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가면 이제 내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그램인지, 그리고 계단이 몇 센티미터인지, 총 몇 개를 올랐는지 이런 거를 계산해보면 내가 지금 몇 킬로펀드미터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자, 이 W는 FS 요 정도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일률은 파워라고도 합니다. 자, 이 일률이라는 거는 일 나누기 시간이에요. 자, 앞에서 봤던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의 속도를 의미를 해요. 일을 얼마나 빠르게 하냐. 자, 보시면 일률의 공식, 자, P는 T분의 W예요. 자, P는 파워, 일률이라고 했죠. 일률은 워크, 일을 T, 타임,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게 일률이라는 거죠. 자, 이 일률의 단위로 이 W, 와트라고 하는데, 이 와트, 그리고 킬로폰드미터 퍼 미닛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와트라는 거랑 이 일, 워크의 기호, 요거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잠깐 해놨는데, 자, 일과 일률의 기호와 단위. 자, 보시면 일은 영어로 워크라고 했죠. 그래서 기호로 W라고 씁니다. 자, 얘는 기호고요. 이 일의 단위는 아까 줄을 사용한다고 했죠. 줄이랑 킬로폰드미터를 배웠습니다. 그죠? 얘는 단위예요. 그리고 일률은 기호로 P를 쓴다. 파워니까 P를 쓰고요. 그리고 이 일률의 단위가 와트.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요 W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의 기호인 요 W랑 일률의 단위인 요 와트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물론 맥락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이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숫자가 붙어요. 몇 줄, 몇 와트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뭐 단위, 미터 이런 거 단위잖아요. 근데 앞에 100미터 이런 게 붙죠. 이렇게 숫자가 붙는데 이 기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로 쓰죠. 앞에 숫자가 붙지 않고 이 자체로 쓴다.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어쨌든 요 1의 기호인 W랑 인률의 단위인 W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 P는 T분의 W다. 인률은 시간분의 1. 자,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일이라도 시간이 적게 걸린다면 파워, 인률이 더 큰 거예요. 자, 이 일이 같다. 같은 양의 일을 한다면 이 T,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요 인률이 크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률의 단위. 자, 아까 와트 있다고 했죠.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kpm 퍼 미닛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와트 같은 경우는 아까 1의 단위였던 요 줄 있죠. 줄을 S. 자, S는 초예요, 초. 세컨드, 초. 그래서 줄 퍼 세컨드. 2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이게 와트라는 거고.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자, 아까 킬로폰드 미터가 1의 단위라고 했고요. 이 미닛은 시간이죠. 그래서 2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그래서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얘는 초로 나눈 거고요. 얘는 분으로 나눈 거죠. 자, 어쨌든 이 2를 시간으로 나눈 게 인률이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 단위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1와트는 6.12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이고요. 1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은 0.163 와트다. 자, 얘도 이 숫자를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이걸 줬을 때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인률을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인률이라는 거는 2를 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인률을 구하는 문제는 이 2를 구한 다음에 요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요 2를 구하는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2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1의 양을 구한 다음에 인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드밀 문제 보시죠. 자, 이 문제 나오면 W는 F 곱하기 S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F는 문제에서 준다. 요 체중이 50kg 이라고 했으니까 요 힘의 크기는 50kP가 됩니다. 그리고 이 S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수직 이동 거리라고 했죠. 얘는 이 A 곱하기 경사도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A부터 구해보면, 자, 200m per minute, 분당 200m의 속도로 40분 동안 운동을 한 거예요.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미닛, 분이 약분되고요. 곱해주면 8000m가 되죠. 근데 이게 8000이 아니라, S가 8000이 아니라 A가 8000이다. 8000m다. 자, 그리고 이 경사도 10%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을 곱하면 안 되죠. 0.1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이 S 8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50kPa 곱하기 800m 해주면 4만 m가 나오는 거죠. 네. 4만 kPm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1의 양은 4만 kPm다. 자, 그러면 인율 구하려면 요 2를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4만 kPm 얘를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40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40min 이렇게 나눠주면, 자, 약분해서 1000kPm per minut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류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 와트 단위로 인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이걸 주겠죠. 1kPm per minut은 0.163W다. 그래서 양변에 1000 곱해주면 163W. 이렇게 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이 W는 Fs 해가지고 2를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다. 자, 이렇게 인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계단 또 나왔죠.
자, 천국의 계단.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푸셨다고 생각해보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50kg인 여성이 개당 30cm인 계단을 분당 40회의 속도로 10분 동안 올랐을 때 일과 일률의 양을 구해라. 그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해라? W는 Fs. 이거부터 쓰라고 했죠? 자, 쓰신 분들 제가 칭찬드립니다. 자, W는 Fs부터 쓰는 겁니다. 자, 근데 F는 준다고 했어요. 그죠? 50kg이니까 50kP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S,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요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개당 30cm짜리 계단을 몇 개 올랐는지 구하면 되겠죠? 몇 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분당 40회. 분당 40회고요. 몇 분? 10분. 여기 곱해주면 여기 약분해서 400회. 400개의 계단을 오른 겁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400 해서 총 12,000cm를 오른 거예요. 요 거리 S가 12,000cm인 겁니다. 자, 근데 센티미터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바꿔주면 120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6,000kpm가 나와요. 그죠? 일의 양은 6,000kpm다. 뭐 얘도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줄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거 보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58.86kJ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일의 양을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일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 일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6,000kpm 아니면 58.86kJ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자, 우리는 문제에서 요런 걸 주죠. kpm/min.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요 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일이 6,000kpm라고 했죠. 자, 6,000kpm 그리고 시간 1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분으로 나눠주면 600kpm/min이 나오고요. 자, 얘도 와트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를 보고 곱해줘서 97.8W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W는 Fs 쓰시고 F는 문제에서 나온다. 자, S를 잘 구하면 되고요. 이 2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 일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단에서의 일률 측정 방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나왔죠. 이 자전거 사이클. 우리 앞에서 천국의 계단 그리고 트레드밀 봤는데 이 사이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통한 일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에르고미터. 자, 에르고미터라는 거는 어떤 운동생리학 실험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쓰는 기계 장치예요. 자, 에르고미터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여 일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근데 이 전신의 일의 양을 측정하는 에르고미터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자전거 에르고미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자전거고, 자전거 에르고미터는 요 그냥 정지해 있는, 근데 이 페달을 굴리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비슷하겠죠. 이렇게 페달을 굴려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자전거 에르고미터다. 자, 근데 이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통한 일 측정,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W는 Fs다. 요거부터 쓰는 거고요. 이 F는 앞에 것들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F를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이 바퀴에 매달린 추의 무게 또는 전기 저항이라는 거를 줍니다. 자,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단위도 킬로폰드로 맞춰서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요 3킬로폰드의 저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3킬로폰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F를 구할 수 있고요. 저 S,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거리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뭐 트레드밀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수직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수평으로 요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겁니까? 자, 그것도 자, 원리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요 거리를 구해보면,
자, 이 자전거에 우리 페인트 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전거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를 한 바퀴 굴리는 겁니다. 이 바퀴를 한 바퀴 굴려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한 요 정도? 한 바퀴 굴리면 페인트가 이렇게 쫙 묻겠죠. 근데 이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 거리는 이 바퀴의 둘레와 똑같습니다. 저 한 바퀴를 쫙 굴린 거니까 이 거리는 이 바퀴의 둘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S, W는 FS에서 S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바퀴 둘레에다가 이게 몇 바퀴를 굴렀는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회전수라고 하겠습니다. 회전수. 그렇죠? 얘가 두 바퀴 굴으면 얘 두 배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몇 바퀴를 굴렀는지를 알면 이 바퀴 둘레를 곱해서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회전수도 그냥 주지 않아요. 이렇게 분당 회전수를 주고요. 몇 분 운동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이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퀴 둘레를 곱하면 이 S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바퀴 둘레가 4m인 에르고미터를 이용해서 3kP의 저항에서 분당 회전수 60rpm으로 5분간 운동했을 때 한 일을 구하여라. 그리고 인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부터 해라? W는 Fs. 자, 이제 지갑도록 들었죠? W는 Fs. 자, F는 문제에서 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3kP의 저항.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S를 구해야 되는데 요 자전거의 이동 거리. 우리 바퀴 둘레. 그렇죠? 둘레 곱하기 요 바퀴의 회전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바퀴 둘레가 4m입니다. 4m고요. 요 회전수. 분당 회전수가 60rpm이에요. 그러니까 60회. 분당 60회고요. 여기다가 5분 동안 운동을 했다. 요거를 곱해주면 요 회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약분 되고 300바퀴를 구른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00 해주면 12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1200m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3600kpm 요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3600kpm고요. 얘를 킬로줄로 구해라 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거 보고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을 구했으면 인류를 구하는 거는 뭐 껌이죠.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자, 우리 요 3600kpm 얘를 이용해서 자, 일은 3600kpm고요.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시간이 5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5분 나눠주면 720kpm/min이 나와요. 그리고 얘도 뭐 와트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를 보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17.36W 이런 식으로 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요 사이클, 자전거도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다. W는 Fs 쓰시고 F는 문제에서 주고요. 요 S, 바퀴 둘레에다가 회전수 몇 바퀴를 굴렀는지를 곱해주면 요 S가 나온다. 그리고 인류는 여기서 구한 거를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보기의 조건으로 트레드밀 운동 시 운동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단 운동량은 1이라고 돼 있죠. 얘는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W는 F 곱하기 S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자, F는 문제에서 준다. 그죠? 체중 50kg이니까 얘는 50kP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 자, 우리 트레드밀에서 요 수직 이동 거리가 S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 A를 구한 다음에 요 경사도를 곱하면 이 S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A부터 구해야 되는데 자, 트레드밀 속도가 12
킬로미터 per hour라고 했어요. 자, hour는 시간이고요. 자, 여기다가 운동 시간이 10분이라고 했죠. 자, 10분.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얘는 시간인데 얘는 분이죠.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분, 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10분은 우리 1시간이 60분이죠. 그래서 10분은 6분의 1 시간입니다. 6분의 1 hour. 그래서 이 10분 대신에 우리는 6분의 1 hour를 곱해줄 거예요. 6분의 1 hour. 자, 이렇게 되면 이 단위가 통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k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A가 2km다. 미터로 바꿔주면 2000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경사도가 5%. 자, 5를 곱하는 게 아니죠. 5가 아니라 0.05를 곱해준다. 그래서 2000 곱하기 0.05를 해주면 100m가 나오네요. 그렇죠? S는 100m다. 그래서 50kPa 곱하기 100m 해서 정답은 5000kP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의 양을 구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나왔을 때 W는 FS 쓰시고, 자, F는 바로 문제에서 나오고요. S 이렇게 A 구한 다음에 경사도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요 단위,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 자, 얘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장 들어와서 에너지 그리고 대사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대사 과정은 동화작용 그리고 이화작용으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동화작용은 합성이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1 그리고 2를 구하는 공식 배웠죠? W는 Fs. 그래서 제가 큰 거 안 바란다 했습니다. 우리 헬스장 가서 유산소 할 때 뭐 천국의 계단하고 뭐 트레드밀 하고 사이클 하고 이럴 때 뭐 몇 킬로펀드 미터에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요 W는 Fs, 1은 힘 곱하기 거리다. 요것만 암기를 하면서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 1 그리고 인류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요 2장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